기독교인으로서 아주 뭐 신앙적 뭐 깊은 열정은 없지만은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거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어떤 존재가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사회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NCCK에 제가 이게 실무자로 일하면서 느낀 거는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보는 눈, 또 사회를 통해서 교회 보는 눈,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삶의 목표로 정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흔히들 자칫 잘못하면은 사회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또 교회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배타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둘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편안한 공간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폐가 있고 제가 이게 앉아 있는 공간이 바로 이런 공간이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교회에 충실하지 않지 않느냐, 교회만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 문제에 조금 더 충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여전히 편안하지는 않지만은 늘 이렇게 무슨 일들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늘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가 이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공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제 인생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NCC 총무로 불림을 받았을 때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이제 NCC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은 아마 이제 저는 생각할 때 목사의 인생 중에서 어쨌든 내가 늘 존경하고 사랑하던 분들이 일했던 공간, 먼 발치에서 쳐다보면서 부러워했던 공간, 그 공간에 내가 이제 참여하게 됐고, 또 나에게 그 임무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지금도 뭐 그렇게 싹 내가 잘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NCC 7년 동안 우리 직원들하고 또 일반 사람들하고 또 갈등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일을 가다듬었던 그 순간들, 그게 내한테는 가장 가분한 기억이고 또 감사한 기억이고 또 한마디만 더 하면 아쉬움이 많은 기억이고 그렇습니다. 또 여전히 이제 NCC를 주변으로서 생각하면은 내가 좀 역량이 부족하고 이게 생각도 깊이가 좀 딸리고 할 때에 항상 이렇게 자극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선배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NCC 직원들도 이게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그때 내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뭐 그런 특정히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특정해서는 할 수 없지만은 이런 주고받은 많은 경험들이 있어서 내 인생에서 이렇게 거쳐온 사람들은 다들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는 서운하기도 하고 그때는 답답하기도 했지만은 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인격이 이렇게 자라나고 또 정리가 되고 자충우도하던 사람이 이제 내 한 길을 찾게 되고 한데 사람 이름을 일일이 이야기하면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이 분단이 되고 분단이 더 심화되고 불신과 이게 고통이 상존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태어났거든요. 분단된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내가 이야기하는 반쪽의 경험만 갖고 살다가 보니까 또 이 반쪽에서 우리가 같이 살면서 또 서로들 갈등을 하고 분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치유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게 남북의 화해가 꼭 필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흔히들 통일 문제를 기능적 접근으로 해서 뭐 남북의 교류라든지 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상당히 정착이 되다 보니까 남쪽에서 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막 우리가 꼭 분단을 극복해야 되겠네가 너무 골치 아프고 어려운 거니까 우리끼리 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가지면 어떻겠네 해서 통일 문제나 평화 문제에 관심이 없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결국 우리 이제 기성세대의 책임이죠. 기성세대가 조금 더 정교하게 젊은이들과 협력하면서 이 통일 문제의 귀중함, 분단의 귀중함, 그리고 세계 평화의 문제 그런 거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이게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런 명제를 가지고 자꾸 젊은이들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젊은이들은 또 자기 경험들이 각각 삶의 남쪽에서 살아가는 삶이 각각 다른데 그래서 젊은이들은 굉장히 미안하고요. 핵오염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탄소 중립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게 석유라든지 이렇게 그걸 발견했을 때 그것이 인류 문명을 바꿨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얼마 되지 않고 지금은 우리 공기가 오염되고 이게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렇게 해서 자연이 망가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이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앞으로 이 지구세라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를 표하고 있는데 핵오염수가 이게 계속 심화되고 우려가 되면은 물까지 이제 오염을 시키게 되고 공기 오염은 지금 상당히 우리 화두가 되고 물까지 오염시키면은 이 지구가 더 생존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이 환경 속에서 생존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것을 무관심하고 살아왔던 우리도 미안하고 또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오염된 지구 환경을 물려주고 결국 그 사람들이 어쩌지 받아야 되는 되게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거라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태적 삶을 산다는 게 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요즘 제가 하두를 삼고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편리라는 이름으로 지구를 착취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이제 결과이기도 한데 우리 젊은이들은 착취하고 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노장할 것 없이 청년들과 함께 생태적 삶을 살아가는 것, 핵오염수를 그냥 이게 경제적 이유로 뭐 버리는 걸 정치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저항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